저 집 알부자래. 돈 좀 벌었대더라. 몇 년 후에 갑자기 강남이 개발된다는 거야. 못 보던 자루가 하나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잖아. 잘 지냈어? 네. 나 완전 이번에 꼭 얘기해주고 싶은 책을 찾았잖아. 박희주 작가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나 완전히 이 책 너무 몰입하고 너무 좋았어. 한 여자가 세상 소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영혼이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소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찾는 건데, 한 여자가 있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냥 여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여자인데 어려서부터 되게 가난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 60년대 초반 뭐 이럴 때인 것 같아. 거기에는 딱 몇 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열심히 막 봤더니 한 60년대 초반 같더라고.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뭐 봄에는 나물 캐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막 다슬기 잡고 그래가지고 겨우 죽 끓여서 연명하는 옛날에 왜 드라마 같을 때 보면은 그렇게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시절에 살았던 거야.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3학년을 다니고 4학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책 보따리여서 그때는 보따리를 뺏고 막내 동생을 등에 업혀준 거야. 학교 가지 말고 애 보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막상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러웠어.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막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애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막 못 살게 굴고 막 짓궂게 했던 남자애들도 뭔가 어린 마음에도 뭔가 걔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다음부터는 짓궂게도 안 해. 괴롭히지도 않아. 그리고 여자친구는 같이 학교에 가자고 계속 졸라. 그런데 결국 못 가지. 아이 없고 애 보다가 그때는 분유를 먹이던 시절이 아니니까 애가 막 울고 우유를 먹일 때가 되면 엄마를 찾아서 가는 거야. 일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가 젖을 물리고 나면 또 걔를 업고 걔를 보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12살에 이제 먼 친척 사람이 뭐 얘기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사실 나 어릴 적만 해도 어려운 애는 뭐 중학교 졸업하고 먼 친척네 이렇게 좀 일하는 사람 애 보는 아이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갔었는데 그 시절은 더 했겠지. 그래가지고 먼 친척이 서울로 가서 일하게 하라고 한 입 더는 게 돈 버는 거였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내라.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냥 보내. 12살에 보냈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데 정말 일을 죽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12살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 겨울에는 그냥 손이 다 트고 피가 날 정도로 손이 다 트고 그리고 또 구박은 얼마나 당하겠어. 그렇게 하니까 하루라도 구박을 안 당하면 잠이 안 올 정도야. 그런 고생을 해. 그러다가 그게 몇 년 되면서 그래도 이제 12살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월급을 조금씩 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 월급을 하나도 안 써. 어차피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 돈을 계속 모아. 그래가지고 딱 20살이 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서울에 공사 막 하고 시작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거기다가 막걸리집을 하나 냈다. 뭐 자판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말이 쉽지. 20살짜리가 술집을 한다는 게 그 옛날에 여자애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해. 이 여자는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냥 처음에는 편안하게 해서 시작했는데 한 1, 2년 하고 나니까 20살짜리 여자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버는 거야. 이미. 너무 장일돼. 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이 아저씨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야.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안주 먹고 거기서 수다 떨고 이런 걸로 이제 하루에 그 피곤을 다 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막걸리 집이 이제는 한밭집이 됐어. 한밭집이 뭐냐 하면 이제 막 공사장 많은데 이런 데서 밥을 대놓고 먹는 그런 식당 같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한밭집이 돼가지고 이제 식당 아줌마 3명을 둬. 사장님이 됐어.
아줌마 셋을 두고 하는데도 넷이서 막 진짜 쩔쩔맬 정도로 바쁜 거야. 너무 바빠졌어. 그럴 쯤에 그렇게 3년 정도 돼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쯤에 어떤 한 총각이 공사장에서 보조로 일하는 총각이 거기 와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무거운 거 들을 일 있으면 가서 이렇게 쑥 들어주고 또 뭐 높은 거에서 잡아야 되면 또 가서 이렇게 해주고 여자가 하기 힘든 것들을 그냥 말없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참 웃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계속 그렇게 해. 그러니까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또 고마우니까 또 밥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들잖아. 정이 들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맞았지.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이 여자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결혼식도 뭐도 없어. 그냥 같이 살을 섞는 거로 그냥 결혼식을 대신해.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 남자는 이제 시장을 봐오고 이렇게 좀 힘써야 되고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이 여자는 그 아줌마들하고 같이 열심히 식당 일을 한 거야.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야. 죽도록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재밌어서 힘든지도 모르고 일을 해. 그리고 결혼한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이 생겨. 그래서 애를 낳고 그 다음 연년생으로 또 딸을 낳아. 그렇게 하면서 정말 깨를 먹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돈은 막 생기고 있고 남편은 너무 자상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돈이 막 계속 생기고 그걸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소문이 나. 와, 저 집 알부자래. 돈 좀 벌었대더라.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와가지고 돈 필요한 사람들이 내 땅 좀 사줘. 나 저기 땅 좀 넘길게. 아유, 싸게 줄게 좀 사. 그러면서 땅을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래. 돈 놀리면 또 뭐해. 그냥 사자. 우리 엄마 아빠 땅 없어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기도 힘들었는데 그냥 사놓지 뭐. 이러고는 모래 땅 5,000평을 사. 그리고는 옆에서 또 와가지고 또 사달라고 막 그러니까 또 자갈밭 3,000평을 사. 그리고는 자기가 그 막걸리집 한밭집을 하던 데까지도 그냥 사버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막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강남이 개발된다는 거야. 그 여자가 산 땅이 모래밭이 바로 강남이었던 거지. 강남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땅값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치솟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돈 좀 된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땅을 팔아. 이 여자는 꼼짝도 안 해. 안 팔아.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는 현찰이 들어오니까 굳이 지금 막 급하게 안 팔아도 되거든. 딱 쥐고 있어. 쥐고 끝까지 있다가 알박기라는 신종 단어가 나올 때까지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최고가를 주고 팔아.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돈벼락을 맞은 거야.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돈으로 아파트가 생겼는데 제일 넓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 정말 너무너무 넓어. 그게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매일매일 쓸고 닦고를 해. 그래가지고 쓸고 닦고 하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집은 안방으로 쓸만한 방, 큰 방들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고 이제는 가회도 시켜. 그래. 내가 못 배운 한이 있으니. 왜냐하면 이 여자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남편은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졸업차야. 근데 둘 다 하여튼 못 배운 한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회를 시켜. 그래서 뭐 아들은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가회도 시키고 영어도 가르쳐. 그러면서 이 큰 집에서 돈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진짜 너무 행복해서 천국을 선택할래? 지금을 선택할래? 그러면 현실을 선택할래요. 이럴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야. 행복해. 입이 찢어져. 남자는 입이 더 찢어져.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사업을 하기로 해. 사업이 이래봤자 뭐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돈이 많으니까 사채업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남개발이라고 탁 그냥 멋지게 해가지고 사채업자를 해. 그렇게 하면서 자갈밭 3,000평은 그나마 팔지도 않았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도 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 3,000평도 팔아가지고 10층짜리 빌딩을 지어. 거기에서 그 사업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나오겠지? 돈이 뭐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은행에서 서로 매일같이 와. 자기 돈 좀 써달라고. 돈이 넘쳐나는데도 우리 은행 돈 좀 써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사채는 되게 이자가 비싸잖아. 근데 은행에서 써달라고 그러는 이자는 너무 싸.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막 버는 거야. 돈을 벌고 더 큰 돈을 더 벌어. 그거를 보면서 이 여자는 경제학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번다는 원리를 알게 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사업을 차릴 때 이 남편이 와서 야, 이런 사업을 차리면 어떨까 이러면서 열심히 의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사업도 차리고 빌딩도 짓고 막 사업체도 늘리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시집에도 돈을 막 엄청난 종을 주고 친정도 막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 시집이 되게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 서울로 들어왔어. 서울로 들어왔는데 이 집에서 이렇게 돈을 줬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동생도 있었고 저기 신우도 있었거든. 그런데 뭐 가짜는 일은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근데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할 줄 아는 것은 없어. 그런데 일은 또 멋있는 일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사업하고 그러면 계속 망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돈을 많이 안 줘서 그렇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끝이 없으니까 돈을 안 주겠다, 이 여자가 막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이런 나쁜 년이 다 있나, 부모 경경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러고 이제 욕을 하고, 시어머니는 야,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막 이러고, 시동생은 이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고, 이 신우는 먼 친척의 사람이 누가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인데, 어디서, 배운 것도 없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겨우 잘 사는 주제에 저렇게 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여자 너무 기가 막히지. 자기가 이미 돈 벌고 나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자기를 만나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니까 우습기만 하고 기가 막히지.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어떤 여자야. 녹록한 여자 아니잖아. 20살 때 이미 술집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 뭐 별별 욕 다 하고 이러는 남자들 다 제압하면서 욕하고 난리쳐가지고 정말 떼인 돈 하나 없이 다 받아내던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녹록하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막 난리를 치지. 그리고 남편한테 시집에서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엄청 긁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를 까물고 말도 안 해. 무슨 속셈인지. 그리고 점점 집에를 안 들어와. 점점 집에를 안 들어오고, 뭐, 며칠에 한 번 들어오다가, 몇 주에 한 번 들어오다, 나중에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인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이혼을 해달라 그래. 그때가 딱 언제였냐면은, 이제 자식들은 계속 가회를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영어 배웠네 하고는 딸은 깜둥이를 사귀었어. 흑인을 사귀어가지고 막 영어 배운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아들은 노란 머리를 사귀어가지고 막 영어 배운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아들은 대학교에 떨어지고 딸은 뭐 대학교를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성적이니까 자기는 미국에를 가겠대. 딱 19, 20살이 됐을 때. 딸 19, 아들이 20살. 미국을 가겠다는 거야. 미국을 왜 가니? 자기 유학하러 간다고. 근데 말이 좋아 유학이지. 뭐 대책도 없고 대학 들어갈 실력도 안 돼. 그냥 가겠다는 거지. 그냥 미국을 가고 싶은 거지. 그 시절에는 또 미국 하면은 꿈의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유 그래 가라. 갔다 오면 적어도 영어는 할 줄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돈이 이 아이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영어 할 줄 알고 그러면 갔다 와서 뭐 대충 뭐 사업체를 차려주든지 뭐 돈이 부리는 그 마법을 이 여자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보내. 19, 20살에 보내고 나니까 이 남편이 딱 와서 야 이혼해줘. 아니 나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러고 이혼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매번 안 들어오고 이러다가 계속 이혼을 안 해주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 하나를 애첩을 데려오는데 막 블링블링하게 막 그냥 화려하게 입고 옷 입고 밍크 코트를 탁 입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일하는 아줌마까지 하나 데리고 그러고 들어와.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가 진짜 쓸고 닦고 반짝거리던 그 집안으로 들어온 거야. 거기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하지. 그러니까 좋아. 내가 너 저 여자랑 살림 차리는 거 눈 감아줄 테니까 제발 나가. 내 집에서만 나가. 근데 이 남자가 미쳤다고 나가? 이 살림 차릴 수 있었어. 근데 들어온 저희는 이 와이프한테 나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안 나가지. 안 나가고는 완전히 이 여자도 남편도 심지어 일하는 아줌마도 이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 밥도 같이 안 먹어. 대화도 안 해. 진짜 투명인간. 밥도 둘이서만 어머 자기야 막 이렇게 하고 오면은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둘이서 밥 먹고 그 아줌마가 막 그냥 엄청난 7첩 반상 뭐 12첩 반상 막 이렇게 차려놓지 그 여자는 막 화장하고 막 이쁘게 하고는 그 남자 막 오면은 살랑살랑 거리지 이 남자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아내는 여자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밥 먹는 음식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진짜 밍크코트 하나를 안 사. 뭐 금가락지 하나를 안 사. 아무것도 안 사. 그냥 돈을 쥐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냥 그 애첩한테 완전히 푹 빠졌지. 그리고 아이들은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는 전화만 해. 그런데 그 애첩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마 금고가 그쪽으로 넘어갔나 봐. 경제권이. 엄마한테는 연락도 안 해. 그 애첩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 그래. 그리고 시집 식구들도 이 애첩한테 막 그러면 애첩은 뭐 자기가 힘들게 버는 돈도 아니고 막 계속해서 돈이 넘치도록 들어오니까 막 신나게 그냥 인심 쓰는 거지. 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도 다 얘는 정말 괜찮다. 근데 그 애첩이 또 되게 유명한 여자 대학을 나왔대. 그야말로 나 이제 나온 여자야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배우지 못한 거에 한맺힌 이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완전히 껌뻑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외모까지 너무 이뻐. 와, 자기가 봐도 진짜 혹할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남자한테 유령치고 그 집안에서 자기가 쓸고 닦고 했던 그 집안에서 자기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됐어.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또 그런 흉한 모습 보일까봐 몰래 그냥 대충 막 한 끼 때우고 말고. 그러니까 두 끼, 그냥 한 끼. 그나마도 무슨 맛인지도 몰라. 그야말로 죽지 않기 위해서 대충 막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는 점점 병 들어가지. 우울증. 그리고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돈 벌었다 하니까 사돈에 팔촌에 뭐 아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그러는 거지. 돈 안 주면 욕지거리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는 거야.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 돈 줘도 끝이 없잖아.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지쳤어. 사람한테 지쳤어. 그러니까 친한 사람도 없어. 나가지도 않아. 우울증이야. 집에서만 있어. 먹는 것도 사람 소리도 이제 그 모든 게 다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제발 이 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의 소리. 그러면서 그 천국 같던 그 집이 어느 순간에 지옥같이 느껴져. 그리고 그 여자한테서 맨날 나오는 소리라고는 지겨워. 지겨워. 이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애첩하고 막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미국을 간대. 왜 간다는 얘기도 안 하지. 지네끼리 막 속닥속닥 거리면서 미국을 가. 그래서 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신경도 안 써. 이 여자는 거의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니까 가나 보다. 그리고 신경도 안 썼는데 오고 가지도 않던 신우가 이렇게 온 거야. 와가지고는 그 신우는 그 남편 그 사채회사 그 밑에 일하고 있는 건달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리고는 어머 언니 왜 오빠가 미국 간 줄 알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 전혀 자기하고 얘기도 안 하던 사람이 웬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딸 깜둥이한테 맞아 죽었대. 그러면서 고소한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야. 딸이 죽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긴데 거기에 맞아 죽은 건 더 기가 막힌데 고모라는 사람이 고소한 표정을 짓는 거야. 와,
환멸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 죽었는데 나한텐 말 한마디 안 하고 애첩을 데려간 그 남자, 그 남편이란 인간 도대체 인간인가? 그리고 아들은 뭐야? 아들은 이제 내가 돈 안 준다고 자기 동생 죽었다는 말을 엄마한테 전하지도 않아. 자기 존재는 남편하고 애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투명인간이었던 거야. 이제 없는 존재였던 거야. 그럴 때 느껴지는 좌절. 이 여자를 생각해. 돈 때문에. 옛날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돈벼락을 맞아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돈 때문에 너무 불행한 거야. 그리고 너무 좌절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못된 사람들의 심리와 저주와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마음 아파하지 않고 고소해야 하는 그런 소리들과 험난한 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찾아서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한테 유일하게 원하는 걸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쇼핑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샀는데 유일하게 산 게 무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산 거였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한 93년도에 처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 이미 이제 벌써 시간이 다 지나고 50대가 된 거지. 그 50대가 됐을 때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무쏘 자동차에다가 살만한 캠핑,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캠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차에다가 막 준비를 해. 텐트하고 뭐 고추장, 뭐 간장, 그 소금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준비하고 라면, 뭐 버너 이런 거 뭐 침낭 이런 거 이제 몇 개를 막 준비를 해. 그리고는 통장에 30억이 들은 통장과 그리고 현찰 500만 원을 딱 챙겨. 돈 때문에 지긋지긋하지만 그게 너무 또 위안이 되는 거야. 어딜 가서 이 돈으로 못 살까. 내가 보니까 93년도에 강남 집값이 뭐 몇 억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30억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컸지. 글쎄, 한 많게는 뭐 지금의 100억 이상의 가치가 아니었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딜 가면 그래. 어디든 가면 나 혼자 살 수 있는 요새라도 지을 수 있는 돈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돈에 지쳤으면서도 또 그 돈에 위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떠나.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그동안 만나는 사람도 없었어. 돈 번 다음에 사람들이 돈 달라는 소리만 해서 사람들한테 지쳐가지고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고향을 떠올려. 맨날 굶고 힘들었고 진짜 엄마한테 버려지기까지 한 그 고향을 떠올려. 그래가지고 그 고향으로 가. 부모님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 여자가 성공한 다음에 그 동생이랑 다 서울로 나와서 사시게 됐거든. 그리고 그 업어 키운 그 동생은 이 여자가 대학까지 가르쳐. 대학 가르치고 나서 뭐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누나가 돈을 잘 버니까 사업자금 대달라고. 사업자금 몇 번 대줬어. 근데 망하게 하는 거야. 이게 경험도 없이 절실함도 없이 그냥 사업에 뛰어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은 다 망해. 그런데 계속 누나를 원망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안 주니까 그렇잖아. 돈을 좀 쓸 때 쓸 줄 알아야지. 아니 돈 가지고 싸들고 죽을 거야? 돈을 팍팍 밀어줘야지 내가 성공할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쌍욕하면서 이제 인연을 끊어. 그리고 그 동생한테 그렇게 했다고 엄마 아빠도 돌아가실 때까지 딸한테 되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지. 그리고 고향은 사실 자기한테 너무 힘들었던 곳이지. 그런데도 나중에 생각나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자기 고향에서 보이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은 거기선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 그래서 고향의 산에 시루봉이라는 그 산꼭대기로 이제 가. 무쏘 너 타봤니? 옛날 타봤어요. 우리 남편 옛날 차가 무쏘였는데
진짜 튼튼해. 그 여자도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차는 정말 튼튼할 거라는,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해도 그 차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차를 산 거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했던 좀 과소비였어, 무쏘가. 근데 그걸 막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야. 막 계속 올라가. 그야말로 뭐 요만한 지게차라도 갈만한 그런 데만 있어도 다 올라갔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더 이상 못 갈 때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낭에다 짊어지고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산꼭대기에 분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다 올려. 그리고는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건빵 몇 개를 먹어. 물 마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텐트를 쳐. 텐트도 처음 쳐본 거야. 근데 살 때 이제 어떻게 치냐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텐트를 탁 쳐. 그런데 건빵 몇 개밖에 안 먹었는데도 배고픈 줄도 몰라. 너무 이 여자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물수건을 해서 이렇게 몸을 닦아. 근데 이 여자가 원래 젊었을 때도 이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도 그렇다고 못생기진 않았거든. 그런데 몸매는 튼실하게 잘 빠졌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못을 벗고 막 이렇게 물수건을 닦는데 가슴이 조금 처진 거 외에는 그래도 50대인데 괜찮은 거야. 아유 참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찾는다 그럴까? 자신을 한 번도 자기 몸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도 없었던 거지. 이렇게 막 닦으면서 그렇게 하고 막 거기서 자. 혼자서 이제 텐트 안에서 알몸으로 자. 따뜻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알몸으로 자고는 되게 꿀잠을 자.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게 얼마만이지? 정말 밖은 다 고요하고 자연의 소리밖에 없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근데 그 뭐 나물 같은 것도 캐고, 그러다가 부탄가스 6개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부탄가스를 아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궁이를 또 만들어. 아궁이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연기가 막 오르면은 불났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잘 계산을 해가지고 아궁이도 만들고, 풀도 막 이렇게 나물도 뜯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 그게 그 여자가 그래도 12살까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럴 용기도 있었던 거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래도 가면서 좀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1m짜리 칼을 하나, 1m짜리 칼을 하나 가지고 오거든. 그걸 계속 끼고 있어. 혹시 무슨 소리만 나도 그걸 끼고,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보고, 무섭긴 하지. 산에서 이제 여자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막 지내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리고 속안에서 그 시끄러웠던 소리가, 이게, 우울증이라던가 정말 삶에 너무 힘들면 혼자 있으려고 그러는 게, 혼자 있어도 속이 너무 시끄럽거든. 응? 그런데 이 여자가 속안에 막 시끄러웠던 것도 조금씩 잠재워지고 있어. 그래서 혼자가 이렇게 편하다니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자가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어.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번 교회를 잘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파에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거지. 성경책을 하나 그냥 들고 와. 마음의 여유를 찾을 것 같아서. 그리고 죽은 딸이 어렸을 때, 엄마만 찾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놓고 성경책을 안고 그 딸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막 위로가 돼. 그리고 잘 때는 성경책에다 수건을 갈고 그걸 베개 삼아 또 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제 며칠을 보냈어.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텐트 옆쪽에 못 보던 자루가 하나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잖아. 이 여자는 사람이 없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 혼자라서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